오늘은 한국의 좀처럼 정보가 없는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2009년 7월 24일 금요일, 기후현 중심부에 위치한 군저시의 히루가노 공원 캠프장. 아이치현 도코나메 서초등학교는 이곳을 학교 행사에 야외 수업으로 방문했습니다. 5학년인 시모무라 마나미도 참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야외 수업에 참가한 사람은 아동 85명과 교장, 교원 등이었습니다. 이날 밤에는 담력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40분경 마나미는 이를 위한 사전 답사로 친구 3명과 함께 캠프장을 나섭니다. 4인 1조로 2km가량의 산책로를 걷는 코스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85명의 아동 중 마지막 그룹이었습니다. 코스의 중간 지점에는 교장이 대기하고 있었고 산책로를 걷는 아동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동급생과 함께 출발했지만 몸이 약한 탓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기다리던 교장에 따르면 3명의 친구가 교장을 지나친 뒤 약 2분 정도 후에 마나미가 홀로 왔다고 합니다. 교장은 마나미에게 힘내고 있구나 라고 격려했고 마나미는 싱긋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앞선 3명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후 교장은 다른 아이가 더 이상 오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1분 정도 그 자리에서 기다린 후 비로소 마나미가 간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한편 앞서 갔던 3명의 친구들은 갈림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마나미가 길을 헤매는 것이 걱정되어 그녀와 함께 가기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되돌아간 아이들이 만난 것은 마나미가 아닌 교장이었습니다. 이때가 오전 8시 4분경입니다. 즉 마나미는 오전 8시에 교장과 만난 후 단 4분 만에 실종됩니다. 결국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경찰은 오후 12시 30분경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개요입니다. 마나미가 행방불명된 길의 왼쪽에는 어른도 오르기 힘들 정도의 가파른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절벽의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고 마나미가 혼자 올라갔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길의 오른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수심은 고작 10cm 정도이고 물살도 세지 않았기에 만약 강에 빠져 있어야 한다고 해도 시신이 흘러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녀의 실종 직후 경찰관, 소방대원을 포함해 150명이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 1700명가량의 사람이 그녀를 수색합니다. 캠프장은 15만 평방미터나 되는 광대한 부지였지만 인력을 동원해 강 속, 건물, 숲길 안쪽 등 부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심지어 중장비로 절벽을 파기도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유류품이나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머니에 따르면 그녀는 신장 120cm에 체중 20kg으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작고 약했지만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학급이 아닌 일반 학급에 다닐 정도의 장애였다고 합니다. 또한 다운 증후군 특성상 근력이 약해 쉽게 지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야외 학습이 어머니와 떨어져 오랜 시간을 보내는 첫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외지에는 의외로 곰이 많습니다. 이 캠프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아시아 흑곰이 목격된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기에 그녀의 실종이 사실은 곰에게 먹힌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700명의 사람이 샅샅이 뒤져도 유류품이나 혈흔 하나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웹의 정보를 찾아보면 많은 사람이 교장을 의심합니다. 교장을 의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장이 그녀의 마지막 목격자이며 둘째, 다운 증후군의 아이가 2분이나 늦었다면 함께 걷는 것이 보통이 아닌지 셋째, 왜 앞서 지나간 3명에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는지 넷째, 실종 이후 신고 시점이 왜 그리 늦은 것인지 장애 아동의 자주성을 위해 혼자 걷도록 했다고 한다면 납득은 가지만 경찰 신고가 너무 늦은 것은 아무래도 의심됩니다. 만일 교장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테니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캠프장은 도코나메 초등학교 이외에도 다른 여러 초등학교가 야외 학습에 사용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범인이 아이를 납치할 기회를 노리고 캠프장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범인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우연히 혼자가 되어버렸다면 범인으로서는 큰 기회겠죠. 그렇기에 납치 후 일시적으로 숲의 안쪽에 아이를 숨긴 뒤 교장과 교원이 수색을 준비하던 동안에
근처에 주차하던 차로 데려갔다면 납득이 갑니다. 이외에도 사고설, 가미카쿠 시설, 면식범의 소행 등 여러 가설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였기에 제외했습니다. 단지 정보를 찾던 중 조금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기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대충 번역하자면 2016년 기점으로 36세인 어떤 사람의 정보인데요. 이 사람은 마나미와 같은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같은 캠프장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기후연애 캠프장에서 겪은 일을 적었습니다. 당시 낮에 친구들과 산책로를 걷던 도중 동물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친구들이 가버렸고 혼자 산을 헤맨 끝에 도로를 발견, 운 좋게 누군가의 자동차를 얻어타고 자정 무렵 캠프장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운이 좋아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마나미는 과거의 자신처럼 산을 헤매게 되었고 결국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금도 기후 시내에서 그녀를 찾는 전달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마나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